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내년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면 전국 3천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불법 체류 학생 보호 캠퍼스 지정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노인국이 시니어 센터를 통해 고령 인구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FK 국제공항을 비롯 뉴욕, 뉴저지 주요 공항의 주차 요금이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긴급 뉴스로 보도했는데요. 탄핵 소식을 접한 백악관은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한미 양국의 동맹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국 국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되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긴급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북핵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 가결로 인한 정치 혼란이 한국을 불확실성의 시기로 이끌고 있다고 보도하고 박근혜 이후에는 누구?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황 국무총리뿐 아니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 몇몇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헌법재판소가 6개월간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한국에는 권력 공백이 생긴다며 이것이 권력 이양기인 미국의 상황과 맞물려 대북 정책을 둘러싼 엄청난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 국가인 한국의 불확실한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백악관은 언론 논평을 통해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와 협력을 말하고 북한 문제와 영내 이슈, 국제경제와 무역 등 전방의 분야에 걸쳐 정책의 일관성과 영속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KBN 뉴스 제한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내년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면 전국 3천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이를 대체할 새 시스템 마련을 예고했지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어서 유예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내년 초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초당적 싱크탱크인 어번 인스티튜트는 8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약 3천만 명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새 건강보험 시스템 마련 없이 철폐가 이뤄질 경우 오바마 케어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2,250만 명이 보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또 오바마 케어 핵심인 연방정부의 보조급 지급이 중단되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보험료 지급을 중단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면 재정적 부담을 진 보험사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케어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이를 대체하는 새 시스템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은 내년 최우선 과제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되 새 건보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유예 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 건보 시스템 마련까지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학생 보호 캠퍼스 지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빌리그 대학들이 거부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불체 학생 보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과 추방을 예고하자 전국 대학들은 학교 측에 불체 학생 보호구역 선포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과 브라운 대학이 불체자 보호 캠퍼스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7일 하버드 대학도 이에 합세했습니다. 교지 크림슨 보도에 따르면 드루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은 지난 6일 교직원 회의에서 학교를 불체자 보호 캠퍼스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스트 총장은 현재로서는 불체 학생 보호 캠퍼스 선포는 단속과 추방에 힘을 싣고 있는 정부의 관심을 끄는 것 외엔 학생들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고 오히려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불체 학생 보호에 나설 수 있다며 최근 하버드는 이민 전문가들을 초청해 불체 학생들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총장 비서실장을 불체 학생 상담 코디네이터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이빌리그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펜만 불체 학생 보호 캠퍼스 지정을 선포했습니다. 고령 인구의 정신질환이 늘어가고 있지만 마땅한 지원과 대책이 없었습니다. 뉴욕시가 시니어 센터를 통해 고령 인구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노인국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인구 지원을 위해 올해 안으로 15곳 시니어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상담과 현장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또 시니어 센터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니어 센터에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거친 자원봉사자들이 정신건강상태 검진을 비롯 재활치료는 물론 교육 워크숍을 개최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움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문 클리닉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에서 22%에 달하는 고령 인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뉴욕시의 경우 정신건강이 염려되는 고령 인구는 2000년 49만 5천 명에서 2030년 77만 2천 명으로 향후 5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뉴욕 시장의 부인 셜레인 맥클레이가 노인국에 제안했습니다. 셜레인 맥클레이는 자신의 부모도 정신질환을 겪어왔지만 치료할 만한 마땅한 장소 및 정보가 부족해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사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자녀 양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이 전국에서 4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금은 제자리 걸음, 양육비는 치솟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미국 어린이 양육인식이 발표한 2016년 부모와 자녀 양육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유아 자녀를 전문 케어 시설에 맡기는 연간 평균 비용은 14,144달러로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4세 자녀를 시설에 맡길 경우는 연간 평균 11,700달러의 비용이 들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습니다. 취약 연령대 자녀를 방과 전후 프로그램에 보내는 비용도 연간 평균 11,128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집에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부담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빈곤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경우에는 부담이 더 컸는데 뉴욕주 한부모 가정에서 유아 1명을 전문 시설에 맡기는 비용은 가정 중간소득의 54.5%, 두 자녀를 맡기는 경우엔 중간소득의 99.6%를 차지했습니다. 연방 빈곤선에 해당하는 부부가 자녀 2명을 시설에 맡기는 비용은 무려 가구소득의 128.6%에 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0개 주 가운데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자녀 양육 비용이 가구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014년 시간당 임금은 1%가 인상된 반면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4.5에서 6%가 인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한국계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신용평가사 평가 결과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년 연속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은 곳이 7곳이나 됐습니다.
금융전문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이 8일 발표한 올 3분기 평가 결과에 따르면 뉴욕일은 한국계은행 10곳 가운데 7곳이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유지했습니다. 2014년 4분기부터 8분기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뱅크 오브 홉, 한미, 우리와 신한, 그리고 태평양과 메트로시티, 뉴뱅크 7곳이었습니다. 노아은행은 지난해 4분기 이후 4분기째 별 3.5개를 유지했습니다. 또 2분기에 별 3.5개로 승격했던 뉴 밀레니움도 2분기 연속 같은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제재 속에 최근 이름을 바꾼 KEB 하나은행은 3분기에도 여전히 별 2개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바우어 파이낸셜은 별 5개 최우수, 별 4개 우수, 3.5는 양호, 별 3개는 보통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우어 파이낸셜의 평가는 추천 금융기관 보고서에 실리게 돼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하 등급으로 분류된 금융기관은 바우어 파이낸셜의 문제 금융기관 보고서에 등재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는 물론 고객 유출 등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유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학생들의 수는 5년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8일 공개한 2016년 11월 현재 미 전국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학생 비자와 훈련 연수 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은 74,81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한인 유학생 수보다 8.3%의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난 2011년 한인 유학생은 11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연속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한국 유학생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이유는 한국 사회나 기업에서 미국 대학 학위를 선호하던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고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료에서 7월 현재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22만 8,847명으로 1년 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중국계 유학생은 37만 8,986명으로 미국 학교에 다니는 해외 유학생 중 가장 많았고 인도계 유학생 20만 6,58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JFK 국제공항을 비롯 뉴욕, 뉴저지 주요 공항에 주차 요금이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공항에 따라 소폭 오르거나 50% 이상 껑충 뛰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JFK 국제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뉴아크 국제공항의 터미널 주차장 이용 요금을 부분적으로 인상시키는 방안을 8일 발표했습니다. JFK 국제공항의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부터 터미널 1, 2의 그린 터미널, 터미널 4인 블루를 포함 터미널 옐로, 오렌지, 레드 등 모든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인상합니다. 종일 요금은 현행 33달러에서 35달러로 2달러 오를 예정입니다. 또 레드, 오렌지, 그린 주차장을 제외한 블루, 옐로우 주차장의 시간당 주차 요금이 현행 8달러에서 1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있는 터미널 4의 블루 주차장도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이용하고 있는 터미널 1의 그린 주차장의 경우에는 시간당 주차 요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기 주차 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뉴아크 국제공항도 내년 1월 8일부터 하루 종일 주차 요금이 현행 33달러에서 무려 6달러가 인상된 39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당 주차 요금이나 장기 주차 요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퀸즈 라과디아 공항의 주차 요금은 당장 10일부터 인상에 들어가 시간당 요금은 8달러에서 10달러로 오르며 하루 종일 요금은 39달러에서 59달러로 50% 이상 껑충 올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한 LA 한인타운의 심장부 윌셔 파크 빌딩의 잔디공원에 고층 건물 재개발 계획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오늘 열린 첫 공청회와 함께 개발 저지 서명 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노정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4강의 신화가 이뤄졌던 지난 2002년 윌셔와 세라노 옆 공원에 모여든 수많은 한인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히 들립니다. 바로 이 장소는 LA 한인타운
50년 역사 속 유일하게 남겨진 녹지대 공간으로 이제 이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인 최대 부동산 업체 제이미슨 프로퍼티가 36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 개발을 신청하면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오늘 LA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첫 공청회에서 제이미슨 프로퍼티는 주거 공간 확대, 리테일과 레스토랑 등의 주상 복합 건물 건설 계획을 전했고 이에 맞서 주민들은 녹지 공간 파괴와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산책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개를 데리고 나오고 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일 경우에는 월드컵이나 사커 뭐 다른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 꼭 나와서 하는 유일한 장소고 음식초인데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숨 쉴 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Regular time, but people also around the neighborhood use this space. Families, parents such as myself, this is a good green, open space for people to come with their kids. So it just really would be a shame to lose the space that we have there now. 사라질 위기에 처한 LA 한인타운의 유일한 잔디 광장은 50년 전인 1966년 착공 당시 건물주가 지역사회에 환원한 공간으로 당시 공원 이름도 자유공원으로 명명된 바 있습니다. 이제는 LA 한인타운 도시개발에 자칫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를 잔디광장 개발과 관련해 한인들은 한 목소리로 한인개발업체 제이미슨 프로퍼티에 원망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국 심사관이 주관한 1차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제 두 차례 공청회가 더 열릴 예정이어서 한인개발업체 제이슨 프로퍼티 측과 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한인사회는 이번 윌셔 플레이스 재개발건을 저지 위한 재개발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개발업체의 지나친 개발 시도로 인해 LA 한인타운의 유일한 녹지대의 파괴는 물론 한인사회의 역사적 산물까지 잃게 될 것으로 보여 한인들의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의학의 발달이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에서 귀가 자라나고 이마에서 코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팔뚝에 이상한 혹이 자라고 있다는 중국인 지씨. 하지만 자세히 보면 혹의 모양이 꼭 사람의 귀와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오른쪽 귀를 잃은 후 자신의 갈비뼈에서 연골 3개를 떼어내 귀 모양으로 다듬어 팔에 심은 겁니다. 我们在3-4个月前就是买了一个叫扩张器，然后每天往里面打一点点水，就鼓起个包来，等于造一块皮，并且这块皮要薄。 넉 달 동안 배양한 결과 뼈대에 살이 붙으며 제법 귀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뒤면 팔에서 자란 귀를 떼내 얼굴에 이식할 계획입니다. 完了，这辈子见不了人了呗，心里面也不好受。这大街上的话，我都会用帽子盖着呀，别吓到别人。没有的话，他 몇 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코를 배양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남성의 이마에 불룩 튀어나온 혹이 바로 인공코입니다. 이 같은 신체기관 배양법은 배양 과정이 쉽진 않지만 거부 반응이 적어 이식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팔. 뇌에 이식한 칩을 통해 뇌 신호를 전달받는 덕분입니다. 더 나아가 마비된 신체도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어깨 아래가 모두 마비된 이연 씨. 팔뚝에 전기 신호 패드를 감싸자 손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에 담긴 물건들을 쏟고 컵을 쥐는가 하면 기타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This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 will give people movement back that they thought was lost forever. 비슷한 원리로 최근엔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원숭이가 다시 걷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리에 체중을 싣는 기능까지 회복했습니다. 뇌와 하부 척수에 이식한 전극을 무선 송신 시스템으로 연결해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실시간으로 다리 근육에 전달되도록 한 겁니다. All the neuron we recorded to a computer that decoded the motor intention of the primates based on this signal. 하반신이 마비된 원숭이가 다시 걷는 데 성공하면서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50만 달러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내년 4월 28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은 임시 예산안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8일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50만 달러 투자 이민 프로그램과 비성직자 종교 이민 프로그램 등의 시효가 임시로 내년 4월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9일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9일 퀸즈 공립도서관과 한국어 강좌 확대를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싱 소재 맥골드릭 도서관 분원에 이어 베이사이드 분원과 우드사이드 분원 등 두 곳의 한국어 교실이 추가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한국어 교실은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10주씩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고 주당 수업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모두 이수할 경우 수업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8일 새벽 퀸즈 플로싱 샌포드 애비뉴와 157스트리트 교차 지점에 위치한 아파트 4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5층과 6층으로 타올라 3가구 모두를 전소시켰습니다. 화재는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수백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을 자던 입주민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긴급 대피했지만 7명의 입주민을 비롯한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한인 입주자를 비롯한 수십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제6회 산타콘 축제가 이번 주말 뉴욕시에서 열리게 돼 뉴욕과 뉴저지 일원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의 주류 반입이 금지됩니다. 뉴욕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 레일로드 기차역과 열차 안의 주류 반입이 10일 정오부터 11일 정오까지 금지되고 뉴저지 트랜짓은 버스와 경전철, 열차는 물론 역사 내 주류 반입이 10일부터 11일 오전까지 금지됩니다. 이 기간 대중교통 내 주류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도 펼쳐집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주 한인 사회의 지역 한인회만 약 3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인회의 탄생은 이민 초기에 한인 동포들의 친목단체로 시작이 되면서 한인 동포들의 현안 문제들을 서로 도와주는 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미주 한인 사이에 한인회라는 단체가 동포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보다는 불신의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체를 결성했던 기득권자들이 마치 큰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도 운영이지만 기득권 다툼으로 분열까지 초래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크게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체계적인 데이터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고 때만 되면은 동포들에게 손만 벌리는 단체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는 변화의 흐름에 따르지 않다 보니 너무 오래 고여있는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인회라는 단체는 탄생의 본질이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한인회는 권력의 단체도 아니고 정치력이 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순수한 봉사 그 자체입니다. 단체장은 시간을 할애하고 개인 재능을 기부하면서 동포들을 위하고 말 그대로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체에 직선제 선거 제도를 만들어 거액의 공탁금을 내게 하고 선거 비용까지 지출하도록 하면서 화합을 분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다면 한인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선제니 뭐니 하는 제도로 회장을 선출하다 보니 경제적 출혈도 많았고 지역 단체들은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식으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선제 선거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회 운영 중심이란 각 지역 한인회 단체장들이 이사들로 영입이 되고 이들 단체장 출신의 이사회가 각계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사회가 영입되어 운영되게 된다면 회장의 독선적인 운영 방식도 탈피하게 되고 모두가 참여하면서 그야말로 화합할 수 있는 단체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정관 역시 다른 단체들의 형식적인 내용을 베끼고 있다 보니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창한 정관보다는 지역과 단체 특성에 맞는 정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인회는 지역을 대표하니만큼 사소한 행사나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말고 이젠 한인들의 인권과 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정치적, 행정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한인회라는 단체들이 가져야 할 변화이자 역할일 것이고 우리 미주 한인 동포 사회가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면서 오후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